아내가 이번 출장에서 꼬박 3달을 갔다. 공항의 마중 나온 곳에 서서 그녀의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며 내 마음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 영상통화에서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낫기는커녕 얼굴빛이 더 나빠져 있었다. 김지은은 눈이 퀭해져서 눈동자가 유난히 커 보였다. 그녀는 헐렁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피트 드레스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작은 캐리어를 받았는데 의외로 가볍게 느껴졌다. 왜 이래? 그냥 감기라고 했잖아? 내가 이마를 만져보려 손을 뻗자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몸을 움츠렸다. 공중에 멈춘 내 손과 얼어붙은 분위기. 나 괜찮아. 그냥 좀 힘들 뿐이야. 김지은이 시선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공항 에어컨이 너무 세. 빨리 집에 가자. 나는 박지훈.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 이사다. 김지은과 결혼한 지 3년 차.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였다. 우리는 거의 다투지 않았고 그녀는 항상 다정했으며 나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이 3달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김지은은 외국계 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남부 항구도시 신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나 역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응원했다. 하지만 첫 달 메일의 영상통화는 두 번째 달에 며칠에 한 번으로 줄더니 세 번째 달엔 보낸 메시지에 반나절 만에 바빠 혹은 잘게라는 답장만 돌아왔다. 업무 스트레스인 줄 알았던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과 특산품을 붙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 문제는 일만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건네자 그녀는 컵을 움켜쥔 채 어딘가를 응시하며 불편해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결국 참을 수 없이 물었다. 지은아, 이번에 돌아오면서 왜 피트옷은 하나도 안 입었어? 원래 예쁜 거 좋아하더만. 그녀의 몸이 확 경직되었고 컵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일렸다. 거기. 날씨가 더워서 헐렁한 게 편하더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트렌치코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복부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볼록함이 있었다. 마른 체형인 그녀에게 이건 단순한 살찐 게 아니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고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김지은,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물방울이 내 손등을 적셨다. 박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은 독을 바른 칼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중이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실수한 적 없다고 자부했다. 그녀를 위해 위장병을 얻을 만큼 일했고 원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사줬다. 하지만 이 보답은 3달 만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미안해 한마디? 분노와 수치심이 이성을 삼켰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이빨 사이로 스며나오는 피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울음으로만 화답했다. 누구냐고. 내가 그녀 어깨를 잡아 흔들자 비로소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설명할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뭐야? 이 아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야? 천리나 떨어진 데서 정실력으로 임신했단 소리야?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혐오와 실망이 교차했다. 이혼하자. 그 말에 그녀는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달려들었다. 안 돼. 제발 버리지 마. 설명할 기회를 줘. 다 이유가 있었어. 이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는 이유? 나는 그녀를 소파에 내던지듯 놓아두고 방문을 쾅 닫았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다. 말해. 나는 감정을 싹 쓸어낸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를 줄 테니 변명해봐. 대체 어떤 사정이면 이렇게 당당하게 내 머리에 초록색 모자를 씌울 수 있는지 듣고 싶구나. 김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이할 정도로 드라마틱했다. 동생 김민호가 또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방종으로 제멋대로 자란 무저동 같은 존재였다. 직장을 전전하며 잡동사니들과 어울리던 그가 이번에는 14억 4천만 원의 사채를 졌다는 것이다. 절반은 갈았지만 나머지 9억만 원이 남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채업자들이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니까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쓰러질 지경이에요. 나는 빈정대며 웃었다. 그래서 임종원이라는 돈 많은 남자에게 대리모 제의를 받았단 말이지. 부부의 수정란을 이식해 아이를 낳아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지은이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놀란 눈치였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부부예요. 그녀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시험관 시도가 계속 실패했대요. 술자리에서 우연히 내 사정을 듣고 제안했어요. 머릿속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멍해졌다. 대리모. 사회면 기사에서나 보던 단어가 내 인생에 터져나온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친자 확인을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해요. 지은이가 간절하게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피 한 방울 나눈 동생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버려도 된다, 이 말이냐?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세상에선 김가 사람들이 항상 1순위지. 박지훈이라는 남편은 그냥 바보였을 뿐이야. 지은이가 울음으로 호소하려는 것을 손짓으로 막았다.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죽은 듯한 정막이 깔렸다. 천장을 응시하던 내 눈가가 따가웠다. 대리모. 부부의 수정란이라면 바람 피운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스스로를 경멸했다. 배신은 배신이었다. 그 어떤 비장한 사연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다. 설령 단지 그르되 불과하다 해도 말이다. 제 아내가 제 몰래 자신의 자궁을 임대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 박지훈은 친구들 사이와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혼해야 해.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화면에 은행 알림이 떴습니다. 고객님께서는 5월 20일 17시 35분분에 XXX로 끝나는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128, 5원입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50만 원? 갑자기 어디서 이런 큰 금액이 들어온 걸까요? 발신자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은행 공식 번호가 맞았습니다. 사기 문자가 아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카드는 부부 공동 계좌인데 김지은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제가 그녀를 쫓아낸 직후에 입금된 이 금액은 임종원이라는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입막음용 금액인 걸까요? 아니면 김지은이 말한 대리모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인 걸까요?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지은의 설명은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대리모 계약이라면 왜 지금 금액을 입금한 걸까요? 일반적인 거래라면 아기가 태어나고 확인 후 잔금을 치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임신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배가 별로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선불로 준다고? 임종원이란 남자가 바보라서 김지은이 돈을 들고 도망갈 위험을 무릅쓰는 걸까요? 게다가 김지은은 단순히 고객이 술자리에서 불평을 하자 그냥 50만 원을 준다고 말했죠. 세상에 그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영리한 사업자가 그런 고위험, 자선을 할 리가 없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내막이 있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의 이상한 행동은 그 출장 이후 시작됐어요. 남방으로 출장 간다고 했지만 제가 그녀의 기차 예매 계정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3개월 전 시시 행기차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시시는 북부의 이선 도시로 우리 집에서 3시간 거리인데 전혀 남방 연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임종원과 시시를 함께 입력했죠. 곧바로 한 비즈니스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시시 신의 기업가 임종원. 올해의 젊은 CEO 수상. 사진 속 양복 차림의 금태안경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김지은이 언급한 나이대와 일치했고 배경에는 위엔테크 로고가 선명했죠. 눈동자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위엔테크. 이건 김지은의 전 남친. 고이의 회사 아닌가요? 김지은은 대학 시절 고이 선배와 사귀었지만 창업 준비로 멀리 떨어지며 헤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이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오래된 사진을 보던 중 한 남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고이인데 예전엔 좀 어리숙했어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사진 속 청년의 윤곽은 현재의 임종원과 분명히 동일 인물이었죠. 임종원. 고이. 개명한 걸까요? 아니면 임종원이 본명이고 고이는 애칭인 걸까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김지은 입에서 나온 그 어색한 고객 임종원 대표가 그녀가 잊지 못하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떡 같은 대리모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예정을 되살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야. 출장은 거짓이고 사실은 전남친을 만나려던 거였어. 대리모는 페이크고 정부의 아이를 베는 게 진실이었지. 그 소위 고객의 아내라던가 시험관 아기 운운하는 것까지 전부 나를 속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어. 바람을 들킬까 봐 상대적으로 얼굴 살만한 이유를 꾸며내어. 돈 때문에 화내는 남편으로 포장한 거야. 초록띠를 쓴 불쌍한 남자 대신에.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심지어 내 동정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정말 기발한 화장술이야. 역발상 전략이라고.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해. 나는 몸서리치며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고 모니터가 흔들렸다. 그 5천만 원은 대리모 수고비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가 준 이별 지원금이자 태아 양육비였어. 나라는 전 남편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분노가 가라앉아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느껴졌다. 모니터에 비친 임종원의 여유만면한 얼굴을 응시하며 나는 살벌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같이 있고 싶어? 돈만 있으면 뭐든 될 거라 생각해? 좋아. 내 박지훈이 모든 걸 걸고 너희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예를 들어 존엄. 그리고 응보. 나는 즉각 지은과 맞짱 뜨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쓸데없이 수틀리는 꼴밖에 안 돼. 영원히 못 일어날 치욕의 주홍 글씨로 박아버릴 철벽 같은 증거가 필요했어.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유령처럼 살았다.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미소를 띠고 일 처리하며 동료들과 농담도 나눴다. 동료들은 아내분 돌아오니까 화색이 돼 보이네 라고 놀렸고 나는 잠시 떨어져 있으니 더 반갑죠 라고 웃어넘겼다. 속으로는 피를 토했다. 밤이 깊어 차가운 집에 돌아오면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첫 단계는 돈 추적. 5천만 원은 그대로 계좌에 묻어두고 송금 계좌를 조사했는데 예금주는 이정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아마 종원의 측근이자 더러운 일 처리 담당일 거라 추측했다. 일단 단서는 끊겼다. 두 번째는 인간 추적. 변호사 친구 소개로 믿을 만한 탐정을 고용했다. 지은과 종원의 사진을 넘기며 조건을 달았다. 시시에서의 3개월간 모든 동선을 샅샅이 파헤쳐. 숙소. 접촉자, 방문지까지 말이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무수히 전화와 카톡을 보냈다. 처음엔 울며 사과하다가 답이 없자 점점 흐트러졌다. 지훈 씨, 이러시면 제가 죽어야 속 시원합니까? 3년 감정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엄마한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답장 좀. 이 메시지들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다니. 3년간의 정으로 나를 묶어두려는 속셈이 보였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내 증오를 부채질했다. 결국 그녀의 번호와 SNS를 차단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다. 두꺼운 크래프트지 봉투를 손에 들었다. 문을 닫고 커튼을 모두 친 뒤 서재에서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과 한 부의 상세한 동선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 김지은과 임종원은 마치 열애 중인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시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캔들라이트 디너를 즐기며 임종원이 김지은의 스테이크를 다듬어주는 장면. 명품 매장에서 최신형 백과 의상을 사주는 모습. 호숫가에서 손잡고 산책하며 입맞추는 장면까지. 가장 눈을 찌르는 것은 사립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임종원 품에 안긴 김지은의 모습이었다. 초산부의 수줍은 미소를 띤 그녀의 복부를 임종원이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빠져들 것만 같은 애틋함이 가득했다. 사진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힘주어 움켜쥐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대리모 따위는 거짓말이었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혼외정사와 불륜의 결과물이었다. 동선 보고서는 더욱 치밀했다. 김지은이 시시에서 머물던 곳은 임종원 소유의 고급 아파트였고 지난 3개월간 그녀는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쇼핑과 스파, 정기적인 산전검사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임종원은 출장만 아니면 매일 그 아파트를 찾았고 둘은 진짜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임종원의 신상조사가 첨부되어 있었다. 본명 고의에서 개명한 그는 조민의 남편이자 전 시시 부시장 조덕혜의 사위였다. 조덕혜의 인맥을 등에 업고 위의 태클을 일구어낸 사내. 보고서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조민 씨는 선천적 자궁기형으로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주먹을 쥐었다. 사위 신분으로 지위를 얻은 자가 후계자를 얻기 위해 첫사랑을 유혹한 것이었다. 순진한 김지은은 대리모라는 거짓말에 속아 배를 불렸고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 입양 형태로 빼앗을 속셈이었다. 서재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분노를 삼키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으로 김지은을 무일푼으로 만들기엔 증거가 충분했지만 임종원까지 함께 묻어버리려면 더 정교한 수가 필요했다. 조민과 장인 조덕혜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였다. 전화기로 김가의 왕수메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박지훈입니다. 아이고 지훈씨. 마침 잘 전화했어요. 우리 지은이 요즘 눈물만 흘리는데 무슨 일 있던 거예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탐탁지 않은 눈치를 읽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배우들이 제자리에 들어온 것 같았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지은이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요전날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를 소홀히 했죠. 엄마 안심하세요. 이틀 뒤에 데리러 가겠어요. 김가의 왕슈메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다행이네. 부부끼리 잠자리에서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는 법이지. 별일 아니야. 지은이 녀석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 엄마가 다시 한번 잘 타일러 볼게. 엄마,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말투가 바뀌었다. 지은이가 전에 말하던 민호 쪽 문제. 혹시 무슨 곤경에 처한 거 아니에요? 전화 나두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왕슈메이는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사기당해서 사채를 끌었고 채권자들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늘어놓았다. 나는 인내심 있게 그녀의 푸념을 다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왕슈메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지은이가 이미 상황을 다 말해줬어요. 한 가족인데 두말할 필요 없죠. 민호는 제 처남이니 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5억 원 결손부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지훈아? 왕슈메이 목소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쁨이 느껴졌다. 물론이죠. 단호하게 대답한 뒤 덧붙였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받아들일게. 민호만 구해준다면. 첫째, 이 돈은 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전달할 겁니다. 제 눈앞에서 빚 상환에 사용되는 걸 확인해야 해요. 둘째, 돈을 받은 후 민호에게 각서를 쓰게 하세요.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처남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조건이야. 왕슈메이가 재차 약속했다. 이번엔 꼭 단단히 혼을 내줄게. 다시 도박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가 직접 다리를 부러뜨리겠어. 나는 그녀를 달래며 현재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한 뒤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물론 진심으로 빚을 갚아줄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들이 여전히 내가 이용당하기 좋은 사위라고 믿게 만들어 방심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민호의 사체 관련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왕슈메이가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다. 민호가 직접 쓴 차용증과 채권자와의 카톡 대화 내역이었다. 스크린샷 속 용형이라는 채권자의 위협적 발언이 선명했고 독단조하는 어조가 매우 건방졌다. 시시 대출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훌륭했다. 인증과 물증이 모두 확보되었다. 나는 이 자료들과 5억 원의 이체 기록을 불법 대부업 단속 경찰서에 익명 제보 메일로 발송했다. 모든 전송 기록을 삭제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김지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만나자. 메시지는 답장 없이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임종원이 고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계속 연기를 이어갈 셈이야? 이번에는 즉시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훈.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알아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선택이야. 그자를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 건지. 전화기 너머에서 죽음 같은 정막이 흘렀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조건이야? 토요일 오전 10시. 구청. 혼자 와. 그에게 말했다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올 것임을 확신했다. 마지막 희망인 임종원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토요일 당일. 나는 30분 일찍 구청 앞에 도착했다. 9시 50분. 김지은의 차가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린 건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임종원이 세련된 캐주얼 수트를 입고 미묘한 미소를 띤 채 김지은을 부축하며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가슴이 곤두박질 쳤다. 김지은이 그에게 말했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남자의 경계심을 과소평가했던 걸까? 박지훈 씨.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임종원입니다. 그는 위압적인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악수를 청해왔다. 저는 그가 내민 손을 무시한 채 시선을 넘겨 김지은을 응시했다. 김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내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혼자 오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는 빙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미안해. 지훈. 지은이 지금 임신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해서 혼자 두기 불안하더군요. 임종원이 자연스럽게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거두었다. 어색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여기서 서서 얘기하기보다 자리에 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네요. 마치 자신이 김지은의 합법적 남편인 양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빙긋 웃었다. 입가에 맺힌 냉소가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좋아. 나도 종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아내의 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요? 근처 카페에서 종원 대표는 블루마운틴 커피를 주문했고 지은을 위해 따뜻한 우유도 추가로 시켰다. 박지훈 씨. 지금 분노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가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이번 일은 지은이 잘못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대신. 내 눈썹이 살짝 떨렸다. 무슨 자격으로? 첫사랑? 아니면 아이 아빠라는 자격으로? 임종원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직설적이시군요. 그럼 저도 돌려 말지 않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왔다. 이혼 서류입니다. 이미 김지은의 서명이 박혀 있었다. 재산 분할 항목엔 여성 측이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도배되어 있었다. 지은이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은 모두 쉽게 넘깁니다. 추가로 36억 원을 보상금으로 드리죠. 그의 말투는 마치 철강 거래를 타진하는 듯했다. 물론 금전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순 없겠지만 이게 저희의 최선입니다. 36억 원. 내 아내의 자궁을, 내 핏줄 아닌 사생아의 신분을, 내 입을 다물게 할 값어치. 이 인간들 눈엔 내 자존심과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두 남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미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류 봉투를 집어들자마자 한 장 한 장 뜯어내기 시작했다. 종이 조각들이 임종원의 얼굴을 스치며 흩날렸다. 임씨. 잘 들으세요. 일어선 내 키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전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이 자식이. 임종원의 침착함이 무너졌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얼굴이 새파래졌다. 두 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드리겠습니다. 내 시선은 덜덜 떨리는 김지은에게로 옮겨졌다. 결혼식 때 큰 선물을 준비할 테니 기대하세요. 뒤돌아 걸음을 옮기자등 뒤에서 도끼를 머금은 시선이 박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탐정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훈 씨. 의뢰하신 조사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흥분이 묻어났다. 임종원 대표. 김지은 씨 외에도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는 소리를 냈다. 뭔 소리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 대표는 김지은 씨에게 준 아파트 외에도 시시의 다른 고급 주택단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회사 부사장이지만 실제 거주자는 줄이라는 20대 중반 인플루언서죠. 최근 그녀가 사립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복사본도 입수했는데 아이 아버지는 확실히 임종원 대표입니다. 수화기를 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물들었다. 임종원이 두 여자를 동시에 유혹했다고? 아니, 셋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본처. 임신한 첫사랑. 아들을 낳은 새 연인. 이 자식의 계략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김지은에게는 유일한 진심인 척하면서 다른 여자에겐 아이까지 낳게 했다. 그럼 김지은의 뱃속에 든 이 아이는 뭐지? 예비용? 플랜 B? 주리가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왜 또 김지은을 임신시킨 걸까? 아들 하나로 부족했단 말인가? 입력이 말이 되지 않아. 그는 이혼을 감히 못해. 사생아 하나만 있어도 시한폭탄인데 2명을 만들면 더 쉽게 들킬 텐데. 설마. 끔찍하면서도 스스로도 믿기 힘든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가르더라. 설마. 김지은 뱃속의 아이가 임종원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가? 이 생각이 떠오르자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게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었어. 만약 아이가 임종원의 것이 아니라면 김지은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남의 아이를 기꺼이 키우려 했을까? 혹시 전에 내게 했던 대리모 이야기 중 일부가 사실이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정말 대리모였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임종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녀와 임종원의 예정은 페이크였고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걸까? 하지만 아이가 임종원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자식일까? 임종원 같은 인물이 기꺼이 연기에 동참하고 심지어 수억 원을 들여 나라는
남편을 처리하려던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진 듯했고 뒤에 숨은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어둡고 복잡했어. 김지은, 임종원, 미스터리한 아이 아버지. 그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 뭘까? 이 사기극의 진짜 주모자는 누구일까? 나는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 조사해. 김지은이 간 산부인과. 그녀의 배아 이식 기록 전부. 비용은 아무리 들여도 좋아. 이번엔 단순히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걸 넘어 이 거짓말로 엮인 거대한 그물을 찢어버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햇빛 아래 드러내버리겠어. 새로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 고통이었어. 이틀 동안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고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했지. 김지은의 거짓말은 러시아 인형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어. 그녀는 내 앞에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틀 후 탐정이 답변을 줬어.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했지만 동시에 충격이 묻어나왔어. 박지훈 씨.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좀 충격적이네요. 말해. 내 심장이 멎을 듯했어. 김지은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배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기증자는 임종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군데? 내가 재촉했어. 절대 예상 못할 사람이에요. 탐정의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임종원의 장인인 조덕혜입니다. 쾅. 내 머릿속에 원자폭탄이 터진 듯했어. 조덕혜? 은퇴한 전 부시장? 60대 노인? 이게 말이 돼? 확실해. 내 목소리가 떨렸어. 100% 확실해요. 병원 내부 핵심 인물을 매수해 원본 기록 사본을 입수했어요. 정자 기증자란에 조덕혜라고 명시되어 있고 난자 기증자는 익명이었어요. 익명. 난 순간 이해했어. 그 난자는 조민의 것이 아니라는 거. 조민이 불임이니까 조덕혜 이 도덕군자 노인네가 대리손자를 얻기 위한 계략을 꾸민 거야. 자신의 핏줄을 이을 후계자를 원했던 거지. 사위 임종원과 함께 일군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임종원. 처가의 힘으로 출세한 이 남자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자였어. 아내 조민을 달래는 동시에 실권을 쥔 장인에게 아부해야 했지. 그래서 그는 김지은을 찾았어. 과거 사귀었고 돈이 급했던 여자를. 첫사랑 카드를 이용해 김지은을 농락했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체라고 믿게 했던 거야. 얼마나 비참하고 우스운 상황인가. 김지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불쌍한 출산 도구였어. 그녀 뱃속의 아이는 애인의 것이 아니라 애인의 장인의 자식이야. 학렬로 따지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임종원을 형부라 부를 거야. 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더러운 일인가.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임종원이 이미 사생활을 두고도 김지은을 임신시킨 이유를. 그 유명 인플루언서가 낳은 아들은 혈통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임씨 성을 따르지 않고 조씨이다. 하지만 김지은 뱃속의 아이야말로 조덕혜가 진정으로 원하는 조가의 피를 이은 후계자다. 그들은 이 거대한 함정을 꾸민 이유가 아이가 태어나면 임종원과 조민이 첨단 기술을 통해 얻은 자식이라고 속여 조가의 3세대로 합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등골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렬한 구역질이 밀려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토악질을 했다. 내가 토해낸 것은 위에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환상이었다. 나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타인의 계산이었고 아내라 여겼던 여자는 남의 말석에 불과했으며 집이라 부르던 곳은 더러운 거래의 무대였다. 한참 후 거울 속을 바라보았다. 눈이 충혈되고 흉포해진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절벽으로 몰린 야수가 내지르는 복수의 포효였다. 조덕혜, 임종원, 김지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처리할 것이다. 나의 계획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했다. 이혼과 명예 실추를 넘어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했다.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비록 법적으로 조직자와 참여자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가혹하지는 않지만 조덕해 같은 전직 공직자에게는 폭로 즉시 종말이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성, 지위, 인맥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임종원의 상업제국도 조가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 조가가 무너지면 그는 뿌리 뽑힌 부평초처럼 흩어질 것이다. 나는 다시 사립탐정을 찾아 약속금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을 건넸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모든 증거를 반박 불가능한 철증으로 만들 것. 조덕해와 병원 측의 자금 이동 기록. 임종원과 김지은의 대량 송금 내역, 50만 원 외 추가 거래. 3명이 병원 등 관련 장소에 동시 출입하는 영상 자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원이나 조덕해가 직접 진술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탐정은 시간과 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 사이 김지은의 가족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50만 원 제보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경찰 친구를 통해 C씨의 용씨, 패거리가 불법 운영 및 폭력 채무 추심 혐의로 일망타진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민호 역시 조사 대상이 된 상태. 왕수매는 초조하게 전화를 돌리며 약속한 자금을 재촉했다. 나는 회사 업무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시기를 계산해 김지은의 친정을 방문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쓰레기가 쌓여 곰팡내가 진동했다. 문을 연 왕수매는 구세주라도 본 듯 달려들었다. 지훈. 이제 왔구나. 민호가. 경찰에 끌려갔어. 엄마. 진정하세요. 그 일 때문에 왔어요. 소파에 앉힌 나는 물컵을 건넸다. 임신복을 입고 배가 불러온 김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원한이 서려 있었다. 관심 받기였다. 엄마, 민호 일은 알고 있어요. 단순한 조사일 뿐이에요. 위로하며 설명했다. 사채는 불법이니 국가에서 단속하는 거죠. 민호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지? 용씨가 잡혔으니 갚을 필요 없나? 왕수매가 순진하게 물었다. 마음속으로 비웃으며도 표정은 진지하게 굳혔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빚은 갚는 게 당연하죠. 사채 이자는 불법이지만 원금은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민호 신용등급이 망가지고 평생을 못 살아요. 왕수매이가 다시 허둥댔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에 남은 돈이 어디 있어. 그녀의 시선이 김지은에게로 향했다. 김지은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움츠러들었다. 그녀를 봐봤자 소용없어. 왕수매이가 갑자기 폭발했다.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이렇게 큰일을 맡겼더니 돈은 못 받고 꼴사납게 됐잖아. 이제 내 동생이 위기에 빠졌는데 뭘로 구하냐. 김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이 모녀의 반목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때가 왔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지은이를 꾸짖지 마세요. 그 애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허세를 부리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임종원 사장님? 박지훈입니다.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임종원의 경계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무슨 일인가? 장인댁에 와 있습니다. 처남이 문제가 생겨 집안이 난리예요. 신경 쓰이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전에 약속하신 그 돈은? 박지훈. 무슨 소릴 하는 거요? 임종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계약서 서명했잖소. 2억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거요. 빚과 일은 우리와 상관없소. 상관없을 리가 있습니까? 지은이 뱃속엔 조덕해 씨의 금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덕해와 금손자를 강조하며 말했다. 작은 거실에 폭탄이 터진 듯했다. 왕수매이와 김지은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특히 김지은은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채 비틀거렸다. 임종원도 침묵에 빠졌다. 10여 초가 지나서야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헛소리 그만하시오. 말 조심해야 하는 줄 알아요.
헛소리인지 아닌지 사장님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조덕혜 씨가 자기 핏줄을 김지은 자궁의 심어임과 후계자를 만들려 했던 거요.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를 영영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어떻게 알았어? 임종원의 목소리가 공포로 일그러졌다. 중요한 건 조덕혜 씨가 사랑하는 손자가 외삼촌비 때문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죠. 병상에서 뛰쳐나올 기세일 거요. 잠시 멈추고 조건을 내걸었다. 5천만 원만 주시면 이 비밀은 묻힐 겁니다. 제 보상금 받고 김지은과 이혼하면 서로 빚진 것 없이 끝납시다. 임종원의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다. 5천만 원으로 화를 사는 건 그에게 이득이었다. 알겠소. 마침내 그가 말을 뱉었다. 계좌 번호 보내요. 1시간 안에 입금하겠소. 전화를 끊은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왕수메이와 김지은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짓말. 애 아빠는 그 사람이라고. 정말 믿었나? 내가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아내 집안빌부터 성공한 남자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릴 거라 생각했어? 휴대폰에서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찍은 주리와 임종원의 사진을 내던졌다. 이게 임종원의 친아들이야. 당신과 애는 처음부터 상품이었어. 김지은은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배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의 태아는 위험한 상태였다. 내 계좌엔 5천만 원이 입금됐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조덕혜와 임종원의 비밀거래, 병원과의 유착관계, 나를 회유하려던 흔적들. 이제 증거는 완벽한 사슬을 이뤘다. 인증 자료, 김지은, 나 자신, 물증, 병원 기록, 송금 내역, 사진, 녹음 파일. 확실한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즉시 이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임종원의 회사 위에 테크가 다음 주 금요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겸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시시의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조덕혜 전 부시장도 특별 초청객으로 참석해 사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건 임종원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건이자 동시에 지옥으로 추락하는 시작점이 될 작정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똑같은 형태의 자료 묶음으로 복제했다. 한 분은 시시 기검위에 조덕혜 전 부시장의 부정한 생활 방식과 불법 대리모 사건 연루 혐의를 고발하는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 다른 한 분은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들에 보냈다. 기사 제목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뒀다. 전 부시장의 손자, 집착, 사위와 공모한 대리모 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분은 직접 조민에게 전달했다. 임종원의 아내이자 조덕혜의 딸인 그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미용실과 고급 회원제 클럽을 오가며 사교 생활에 몰두하는 부유한 유부녀였다. 나는 그녀가 자주 방문하는 한 클럽의 주차장에서 붉은색 마세라티를 운전하는 화려한 차림의 그녀를 가로막았다. 누구 찾으세요? 그녀는 차창을 내리며 고압적인 시선으로 나를 훑었다. 조민 여사. 안녕하십니까? 나는 크라프트지 봉투를 건넸다. 김지은의 남편 박지훈입니다. 이 내용에 관심 있으실 겁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안색이 확 변했다. 아마 그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터.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로 물었다. 돈을 원하는 거죠? 제 바람은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엔진 후드 위에 봉투를 올려두며 말을 이었다. 확인 후에도 아버지와 남편과 같은 배에 타고 싶다면 제가 찾아온 적 없다고 여기시죠. 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할 것임을 확신했다. 어떤 여성도 이런 종류의 배신을 참아낼 수 없을 테니 특히 그렇게 자존심 강한 인물이라면 더욱. 이제 난 단지 관객석에 앉아 내가 연출한 복수의 서막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 되었다. 금요일.
위에테크 창립 10주년 행사장. CC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명사들로 가득 찼다. 임종원은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연단 위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고, 조덕혜는 주빈석에서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벽걸이 시계를 바라보며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저녁 8시를 가리키는 순간 전송 버튼을 눌렀다. 위에테크 행사의 최대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의 익명 메일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메일함으로 전송되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진동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 들리는 듯했다. 잠시의 정적 뒤 숨막히는 듯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한 기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임종원 대표. 최근 유포된 녹음 파일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조덕혜 씨와 공모하여 실제로 대리모 사건을 기획하셨습니까? 축제 분위기의 연회장에 수류탄이 투하된 듯 혼란이 일었다. 모든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가 연단 위 얼어붙은 남자를 향해 집중되었다. 임종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덕혜가 앉은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조덕혜 전 부시장은 평생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인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그의 얼어붙은 미소와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혼란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고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조덕혜 씨, 손자를 얻기 위해 법을 어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임종원 대표님, 대리모가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현재 부인 조민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가 장인어른 조덕혜 씨의 친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칼날 같은 질문들이 연단 위에 두 남자를 향해 쏟아졌다. 경비원들이 질서 유지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혼란의 정점에서 연회장 문이 쾅하고 열리며 검은 드레스를 입은 조민이 차가운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녀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따르고 있었다. 순간 혼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태풍의 눈처럼 등장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조민은 아무도 보지 않은 채 연단으로 올라가 기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 쥐었다. 여러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홀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온라인에 퍼진 모든 루머를 저 조민 개인적으로 사실로 확인합니다. 한마디가 조덕혜와 임종원의 사형 선고가 되었다. 조덕혜는 눈앞이 캄캄해져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고 임종원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채 연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암이나 설명을 들어봐. 조민은 시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흘깃보았다. 들어줄 이야기가 없어요. 그녀는 경찰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경찰관님, 신고하겠습니다. 아버지 조덕혜와 남편 임종원이 불법 대리모 사주 및 교사, 협박 혐의가 있으며 임종원의 직무유기와 회사 자금 유용 의혹도 제기합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든 경찰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손짓했다. 전원 연행하라. 플래시 불빛이 미친 듯이 터지던 그 역사적인 순간. 한때 유망한 청년 기업가와 전직 부시장은 생애 최고의 순간의 개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나는 생방송을 끄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몇 달째 쌓여있던 답답함이 단번에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제야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조덕혜와 임종원의 스캔들은 그해 최대 화제가 되었다. 조덕혜는 당적을 박탈당하고 퇴직 혜택을 몰수당한 뒤 3년형을 선고받았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임종원은 더 비참했다. 1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조민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 동업자들과 손잡고 그의 횡령 증거를 모조리 폭로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위에테크 주식도 몰수당하자 억대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인플루언서 줄이는 임종원이 몰락하자 아이를 안고 조민을 찾아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남자 자식이 내게 무슨 상관이죠? 본인에게 달라고 하세요. 라는 한마디에 쫓겨났다. 김지은은 병원에서 그 충격적인 생방송을 보았다.
과한 스트레스로 조산을 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대리모 계약이 무효화되자 아이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조민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아이를 입양하면서 문제는 해결됐다. 퇴원한 김지은은 폐가가 된 김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도박으로 전과자가 된 동생 김민호와 정신줄을 놓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려고 조민을 찾아갔을 때 받은 것은 5천만 원 수표 한 장이었다. 이게 당신이 받을 대가예요. 앞으로 우리 삶에 발붙이지 마세요. 김지은은 조저택 앞에서 한낮 내내 서 있다가 비참하게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지은과의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녀의 혼인불륜과 심각한 기만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어 법원은 혼인 재산 전부를 내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빈손으로 집을 나갔다. 소송이 끝난 날, 그녀는 법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몹시 여위고 눈빛이 흐려진 모습은 영혼까지 앗아간 인형 같았다. 박지훈.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 한 거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 담담하게 답했다. 진실을 알았을 때부터야. 왜?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렸다. 돈도 받았는데 새 삶을 시작하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추락시켜야 했냐고요? 놔주라고? 차가운 조소를 흘리며 말을 이었다. 김지은. 내가 밤새워 일하며 우리 미래를 위해 뛸 때 남자 품에 안겨있던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본 적 있나? 내 자존심을 짓밟고 거짓으로 일관할 때 오늘을 예상했을까? 멍청이 취급당한 순간부터 각성한 어리석음이 악마보다 무서운 법이지. 말을 마친 나는 재빨리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에서 멈추지 않는 절규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스민 길 위를 걸으며 생각했다. 잘못된 길은 돌이킬 수 없고 배반당한 마음은 가장 냉혹한 복수로 답한다는 것을. 모든 찌꺼기가 사라진 내 세상이 이토록 맑고 환할 줄이야.